여러분께서는 지금 대구 MBC 라디오 여론 현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경산의 성락원이라고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150명가량이 생활하고 있고요. 대다수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홍하영 리포터 취재해왔네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월 19일 민노총 대구 경북지역 본부와 성락원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이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원 사태를 방치하는 경산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작년 3월 노조 결성 이후 경산시청에 꾸준히 상황을 알렸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성락원 이용자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첫 번째가 성락원에서는 온수 이용 시간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해놓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또 2년 전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라 이로 인한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배변을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녁에도 막 싸고 넘치고 그러는데 찬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저희 분들은 몸도 약해서 만약 겨울에 씻어버리면 감기 바로 걸려가지고 폐렴 같은 거 막 걸리고 네 그런 것도 쉽고 하고 지금 여름이 다가오니까 냉방을 좀 자율적으로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냉방을 하루에 3시간인가? 그렇게만 하라고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있거나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다 모여가지고 틀고 계속 있었어요. 무섭죠. 저희도 전염병 무서운 걸 아는데 네. 냉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위생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 같은 여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거리 뛰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죠. 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식사인데요. 제공량이 적었다가 최근 들어서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반찬이 단무지와 황도 슬라이스 2쪽, 어떤 날은 투르츠 통조림에 나물 반찬 하나 이런 식인 겁니다. 성락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명혜 성락원 분회 분회장 이세은 사무처장입니다. 반찬들이 섞여갖고 뒤집혀갖고 국물이 여기에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특별시, 당뇨시, 혈압식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콩밥 달랑, 조미 안 된 김, 마른 김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일반 이용자들하고 똑같이 먹거든요. 그게 어떻게 특별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10년 전이나 뭐 길게 보면 한 20년 전에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실 측에서 얘기하기에는 기능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물이 2시간밖에 안 나오면 그 속에서 유도리 있게 목욕을 시키자 시간대별로 그런 식으로 10년, 20년간 대처를 했었죠. 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는 성락원 이용자들이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식단도 정말 부수질이라고 이 건강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외에도 거론된 게 있는데 시설에서 85,000원 상당의 옷이라고 입혔는데 알고 보니 시장에서 10,000원대에 구입한 옷이었다는 거고요. 또 작년 강추위였는데 동상에 걸린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또 피부병을 달고 있는 이용자가 많고 옴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이용자도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발라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합니다. 개선이 참 시급해 보이는데 경산시의회 엄정혜 운영위원장은 경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필요한 경우 성락원 경영자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식단의 문제는 불거져서는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투명하게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 이용자가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네네. 담당 부서과장님 시가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장기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정말 온전하게 시설 이용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시설 이용자들을 생각해서 좀 경영진 교체까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경산시는 이 문제를 좀 인지하고 있을까요? 성락원 인권침해 문제 작년 봄쯤부터 알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진 제가 파악할 수 없는데 네. 답변 듣기로는 감사를 나가긴 하지만 서류를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노조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결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따지다 보니까 다른 건 찾기는 힘들다 봐야 되죠, 굉장히. 그래가 16개 항목 중에 13개 항목은 개선이 완료됐고 3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 진행 중입니다. 저 운수 이용은 이제 원래 4월 돼가지고 우리 추경에 대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열악한 급식이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경북 장애인 근익 옹호기관에서 3월 11일 날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16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 추후에 토대례가 감사나 고려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감사가 능사는 아니라는 걸 경산시에도 알았을까요? 성락원에 있는 이용자들도 경산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산시는 추후에 감사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노조도 어떤 활동 예고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민주노총 경북지역 지부는 내일 처음으로 경산시장과 면담이 약속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3월 17일 시청 복지문화국장과 면담이 계획돼 있었는데 당일 국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서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면담이 잘 이뤄져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명혜 성락원 분의 분회장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 있을 때까지는 따뜻함을 나와야 되고 이용자들 동상 환자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용자 생과사가 달려있다 지금. 그간 변화가 없었기에 끝까지 지켜보겠다. 퇴직이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더욱더 힘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물과 냉난방, 정성이 들어간 식사,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간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성락원은 정말 낙원과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의 노력과 경산시의 의지가 있다면 이용자의 낙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경산 성락원 인권 침해 사례 홍하영 리포터 주제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준비한 여론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8시 35분에 돌아오죠. 안녕히 계십시오.